4월 28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0% 상승한 2548.8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41% 하락한 719.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3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일정실업, 인바이오젠, 삼육물산 한싹, 유비벨록스, 아이스크림 에듀, 옴니시스템, 대우특수강, 한솔인티큐브, 한국패키지, 엑스큐어 11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오름테라퓨틱, 캠퍼스엔 2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44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보안 테마입니다. 최근 SK텔레콤이 이용자의 유심 정보를 해킹당한 가운데 구체적인 해킹 경로나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휴대폰 본인 인증에 대한 보안 우려도 제기되면서 보험사들 일부는 본인 인증 시 SK텔레콤의 통신사로 인증하는 것을 막아놓았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명의도용 알림 서비스 가입도 폭주하면서 관련 사이트들의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보안 및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유심 알뜰폰 테마입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로 인해 보안 관련주 외에도 유심과 알뜰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SK텔레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로 가입자들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서비스에 착수했습니다. 교체 대상자는 모두 2,500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유심의 원가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인 만큼 이번 교체로 최대 700억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SK텔레콤의 유심을 공급 중인 유비벨록스와 엑스큐어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심을 제조하거나 개발하는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밖에도 이번 사태로 SK텔레콤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다른 통신사들이 반사수의 기대감을 잇고 있어요. LG유플러스와 KT가 상승했으며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3번 온실가스 감축 테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밝힌 가운데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음료 포장 용기를 생산하는 삼육물산은 5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삼육물산은 친환경 산소 차단 코팅 필름을 개발하고 미국 FDA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패키지는 친환경 식품 용기인 카톤팩을 제조하고 있으며 세린 BNG는 친환경 원료를 이용한 생분해 필름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육물산은 경기도 파주의 공장 부지와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수혜주로 묶이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 이재명 예비후보가 지역 공약을 통해 비무장지대 일대를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하여 평화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삼육물산이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번 한덕수 테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주 중으로 사임하고 5월 초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전해졌습니다. 관련 단독기사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가 선출되는 5월 3일 이후에 입당하여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11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5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최근 테슬라가 1분기 어닝 쇼크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다음 달부터 정치적인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6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출시를 앞두고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전해졌는데요. 미국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안전규정의 면제를 확대하고 주마다 제각각이던 자율주행 규제를 단일 체계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의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은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전시회를 통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낙스트라를 공개했는데요. 낙스트라는 1회 충전으로 최대 1,500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으며 연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낙스트라가 양산될 경우 리튬 배터리 시대가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자이글과 WCP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이글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사업에 진출했으며 WCP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관련한 국제과제를 수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6번 AI 테마입니다. 대선 예비 후보들이 AI 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공개하면서 AI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우특수강은 자회사인 이오이스를 통해 AI 패션 서비스 신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어요. 한편 버넥트는 정부의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피지컬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해당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및 제조 기술과 AI 솔루션을 해외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장사 중에서는 버넥트와 신플랫폼 B2N이 선정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오늘 AI 관련주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일정실업과 인바이오젠, 경방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바이오젠은 한 달 전에 관리 종목에서 해제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BHI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최근 체코가 원전 계약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이의를 제기했던 프랑스 전력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팀은 체코와 원전 수주 계약을 위한 계약서 작업까지 완료한 상황이었지만 프랑스 전력공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계약이 미뤄져 왔는데요. 프랑스 측의 이의 제기가 기각되면서 한국은 다음 달 7일에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체코는 원전 2기를 추가로 발주할 계획도 갖고 있으며 해당 계획이 확정될 경우 한수원에 우선 협상권을 주는 옵션도 제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계약 기대감을 입으며 원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BHI는 공급 계약 공시가 동반되었는데요. BHI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필리핀 기업인 산미구의 글로벌 파워홀딩스와 5,177억 원 규모의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127%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8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BHI는 저번 주 수요일에도 1,63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온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박셀바이오는 언론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시설 인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며 상승했습니다. 이번 허가를 통해 첨단 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시설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진중공업 홀딩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한진중공업 홀딩스는 오너가의 지분 확대 소식이 이어지고 있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2개가 있었는데요. 오름테라피틱은 신약 후보물질인 ORM5029에 대한 미국 임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공시하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일상 임상시험에서 도출된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캠퍼스에는 최근 토큰증권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온 바 있는데요. 오늘부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연구소에 토큰증권 관련 인사가 참여했다고 전해지면서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삼성중공업, 3위는 영흥, 4위는 대한제당, 5위는 LG헬로비전, 6위는 하나시스템, 7위는 하나오션, 8위는 애경케미칼, 9위는 삼성전자, 10위는 서울식품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LG헬로비전입니다.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속 LG헬로비전이 알뜰폰 사업을 영위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반사수의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옴니시스템, 2위는 미스터블루, 3위는 더즌, 4위는 이로온, 5위는 WCP, 6위는 큐라티스, 7위는 세크, 8위는 모니터랩, 9위는 아톤, 10위는 드림시큐리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옴니시스템, 더즌, 이로온, WCP, 모니터랩, 아톤, 드림시큐리티입니다. 옴니시스템과 이로온은 유심 관련주로 부각되었으며 WCP는 2차전지 및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더즌과 모니터랩, 아톤, 드림시큐리티는 보안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나오션,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삼성중공업,
5위는 하나시스템, 6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위는 하나비전, 8위는 한미반도체, 9위는 두산에너빌리티, 10위는 SK텔레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세크, 2위는 BHI,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WCP, 5위는 ABL바이오, 6위는 ICTK, 7위는 시공테크, 8위는 옴니시스템, 9위는 YJ링크, 10위는 더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BHI, WCP, ICTK, 시공테크, 옴니시스템, 더즌입니다. BHI는 원전 관련주이자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으며 WCP는 2차전지 및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ICTK와 더즈는 보안 관련주로 부각되었으며 옴니시스템은 유심 관련주입니다. 시공테크는 한덕수 관련주입니다.